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8일 수요일 오후 4시 24분입니다. 세계 증시는 이제 내일 아침에 발표 예정인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면서 혼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긴장되죠, 그죠? 막 기관 투자자들이 경고를 많이 했잖아요.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면은 엔비디아 주가가 막 하루에 플러스 마이너스 9%까지 들썩들썩 할 수 있다. 엔비디아가 플러스 마이너스 9% 들썩들썩 하면은 전체 시장 지수가 1, 2% 이상 들썩들썩 할 수 있는 그 정도 변동성이 기대가 되니까, 그 정도 변동성을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어떤 기대감 혹은 경계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좀 혼란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지금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할 게 있습니다. 지난번 폭락했다가 여기서 이제 급격하게 반등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급격하게 반등을 하면서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는 이 단기급등에 대한 피로감 문제입니다. 단기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일단 단기 고점은 나왔다라고 제가 어제였나 이틀 전이었나 아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 V자형 반등에 단기 고점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단기 고점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상승이 둔화가 돼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기간 조정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기간 조정이 좀 약한 친구들은 그 옆으로 빌빌빌 가는 게 아니고 아래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갖고 요렇게 하락 채널형이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하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강한 친구들은 이렇게 위쪽으로 이게 채널형이 올라가면서 요렇게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각 지수들, 각 자산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건강이 좋은 친구들은 이런 거, 건강이 중간적인 친구들은 이런 거, 건강이 약한 친구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다 어쨌든 공통적으로 상승 탄력이 둔화가 돼 있고, 일단 단기 고점 정도가 일단은 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일단 공통적인 점이란 겁니다. 왜냐? 지난번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난번에 너무 많이 올라서 엔비디아 실적을 지금 기다리면서 실적 불확실성, 뭐 경계감, 우려, 뭐 기대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섞여서 계속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내일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돼서 어쨌든 시장이 들썩들썩 할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점을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위쪽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 단기 저항이 하나 있다고요. 단기 저항이. 이 단기 저항을 돌파한 척 하면은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그냥 계속해서 V자형 반등 지속이죠. 상당히 강력한 V자형 반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친구들은 뭐 당연히 7월달 고점을 훌쩍 넘어갈 수 있을 거고요. 조금 약한 친구들은 이번 폭락이 시작됐던 그 7월달 고점까지 도전도 할 수 있을 거고, 약한 친구들은 어쨌든 그래도 뭐 조금 좀 오르긴 하겠죠. 각자 건강 상태에 따라 반응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단기 고점 여부입니다. 이 단기 고점 돌파한 착 여부입니다. 이 단기 고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V자형 반등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이겁니다. 시장이 일단 이 V자형 반등의 영향, 어떤 지난번 강력했던 영향을 일단 조금 받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일단 이 단기 고점, 단기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를 지금 못 넘어가가지고 쩔쩔매는 거거든요. 이거를 내일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죠? 일단은 이 단기 고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흐름이 분명히 둔화가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은 매도 우위입니다. 어쨌든 뭐 일부 S&P 같이 아주 강한 지수들을 빼고는 대부분 다 일단 매도 우위. 일단은 어쨌든 하락의 기운이 조금씩은 더 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쯤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어쨌든 하락의 기운이 조금 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건데, 위로 올라가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와중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돼서 한번 내일 아침에 훅 치고 오를 수 있습니다. 그죠? 훅 치고 오를 수 있는데, 훅 치고 오르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위에 단기 고점을 넘지 못하면 이 말짱 꽝이란 겁니다. 비슷한 예로 잭슨홀 미팅 생각하시면 됩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그 파월 의장이 그렇게 좋은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다음날 다 되돌렸잖아요. 결과적으로 다음날 이거 이미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다 선반영돼 있었던 거고, 시장의 기대감이 높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오히려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단기 고점이 좀 만들어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하루 정도는 와 좋다 대박이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막 장대 양봉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물론 매도 우위인 상황, 약간 더 매도세가 더 세긴 센 상황이라고 해요.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에 장대 양봉이 튀어나올 수 있는데, 튀어나와 봐야 어딘가를 넘지 못하면은 다 꽝이다. 어딘가 넘지 못하면 꽝입니다. 약간 매도 우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고 나서 그냥 뭐 쿵 하고 자빠져도 이런 거는 뭐 사실 특별히 이상할 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올라가면은
위에 단기 고점을 넘어가는지 여부를 보자 이겁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각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드린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는 이제 그 각자의 자산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뭐 구체적인 저항이나 이런 걸 잘 세팅해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강한 친구들이 누구냐? 가장 강한 친구들, 가장 건강이 좋은 친구들은 뭐 S&P 지수, 미국 S&P 지수, 뭐 아니면 뭐 다우 지수, 아니면 뭐 일본 뭐 니케이 지수 뭐 이런 것들, 뭐 물론 이거는 단기적으로만 좋습니다. 이런 건 아니면 뭐 독일 증시 뭐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좀 좋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중간에 해당한 적당한 거는 뭐냐면 뭐 나스닥 뭐 이런 게 좀 약간 중간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약한 친구들이 누구냐? 건강이 좀 약한 친구들이 뭐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코스닥은 가장 약한 쪽, 뭐 그리고 코스피도 사실 여기에 좀 속할 것 같고요. 뭐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있죠. 그것도 사실 여기쯤에다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에다 넣긴 그렇고, 여기 중과 약 여기 가운데쯤에다 반도체 지수 넣으면 딱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여기에다 반도체 지수를 넣으면은 딱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각자의 각자의 강도에 따라서 이 어떤 내일 극복해야 되는 이 단기 저항의 위치나 이런 게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지금은 뭐 일단 유럽 증시 출발했는데 분위기 일단 나쁘지 않다. 아직까지 뭐 분위기 좋다. 유럽 증시는 어디에 속한다? 특히 독일 증시는 어디에 속한다? 여기 가장 강한 데에 속합니다. 그리고 뭐 중국 증시는 하락했네요. 중국 증시도 사실 그죠? 여기 최약체에 속하긴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흐름은 좀 괜찮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일단 뭐 약체 혹은 뭐 중약 이 정도에 속한다고 봐야 되려나?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일본 증시는 역시나 오늘도 올랐네요. 0.12% 상승 마감. 한국 증시도 상승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강보합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약한 증시입니다.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좀 그래서 차트 하나씩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일단은 뭐 S&P부터 좀 보자고요. 가장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S&P와 뭐 아니면 다우지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S&P가 지금 이제 당면한 과제가 뭐죠? S&P는 사실 여기 보시면 전고점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여기가 전고점이잖아요. 사실상 전고점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얘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얘가 그 V자형 반등을 계속해서 쭉 위쪽으로 이어나가고 싶으면은 어디를 넘어가야 되죠? 전고점 여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전고점을 넘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S&P 지수는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5640이란 말씀 드렸는데, 5640짜리는 일단은 뭐 엔비디아 실적도 발표하기 전에 이미 돌파 한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는 위쪽으로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도전해서 어디까지? 여기 전고점까지 일단 도전을 할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뭐 한 1%, 뭐 1.3%, 뭐 이쯤 전고점까지 막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전고점까지 지금 여유가 한 1. 몇 %쯤 돼요.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오른다고 여기서 이제 다 좋아할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싶으면은 여기 전고점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좋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또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이렇게 또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자.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S&P가 오르는 거는 사실 자연스러운 일인 거고, S&P가 앞으로 더 오르려면 어딜 극복해야 된다? 여기 전고점 자리를 극복해야 된다 이겁니다. 가장 강한 친구인 S&P는 사실 딱히 뭐 걱정이 없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뭐 엔비디아 실적이 뭐 어떻게 돼서 시장에 실망을 했다 라고 하면서 한번 훅 빠지더라 하더라도, 여기 있는 뭐 21선이라든가 이거 21선 맞죠? 61선이네. 여 밑에 있는 뭐 이런 21선이라든가 61선 이런 이평선들이 그나마 좀 지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조금 빠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좀 빠지더라도 눌림시 매수 이런 걸로 좀 접근을 해줄 수가 있고, S&P 같은 친구들은 지금 여기서 뭐 예를 들어 훅 이렇게 빠진다라고 해도 이게 그렇게 큰 위험은 일단 안 보입니다. 이 전고점 도전을 하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불운하게 조금 빠진 것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S&P는 어쨌든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분석가들 뿐만이 아니고 이제 대부분 다 정설이 그래요. S&P는 뭐 연말에 뭐 6천을 간다, 뭐 얼마를 간다, 막 지금 이제 다들 장밋빛 환상에 앞으로 여기서 10%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정설로 깔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뭐 9월에 FOMC 회의 첫 금리 인하 이후에는 좀 뭐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을 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긴 하죠. 하여튼 S&P 이야기를 좀 먼저 해봤습니다. 가장 강한 친구는 여기 이제 7월달 이번 폭락이 시작됐던 그 자리죠. 그 자리에 도전을 하는데 그 자리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요하다. 얘는 지금 어디에도 그런 위험은 일단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오늘 밤 이제 미국 증시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하락으로 오늘 밤에 좀 뭐 S&P가 5일선을 깨버린다. 네, S&P마저도 5일선을 깨고 빅스가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 보이면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돼도 그냥 계속해서 좀 죽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겁니다. 한번 아래쪽으로 철렁 빠질 겁니다. 아마도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장 마감이 그래도 아마 조금 좀 중요하긴 할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죠? 그 모든 정보가 샌다고요. 아무리 비밀로 엔비디아 실적을 비밀로 밝힌다 해도 아는 사람들은 벌써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이런 게 정보가 새서 분명히 실적 안 좋을 것 같으면 아마 오늘 밤에 사람들이 미리 주식들을 막 팔아먹고 난리를 부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어쨌든 좀 좋게 마감하느냐 나쁘게 마감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고 나서 좋을 거냐 나쁠 거냐가 일단 단기적으로 좀 결정이 될 수 있다. 오늘 밤 당장은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아무튼 중요한 거는 결국 추세적으로 어떤 흐름, 여기 이 자리 넘어가느냐 마느냐. 근데 뭐 솔직히 S&P는 워낙 강해서 여기 뭐 당장 여기서 한번 빠진다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예. 이런 모습입니다. 당장 S&P에 이런 위험은 없다 이겁니다. 중간 정도의 힘을 가진 나스닥을 볼게요. 나스닥을 왜 중간 정도의 힘을 가졌다라고 했냐면은 61선이 여기 있는 이 보라색 선이죠. 여기에 걸쳐서 이제 이걸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간 정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양호하고 강한 거죠. 그죠? 어쨌든 상당히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나스닥은 이제 어디를 넘어가면 될까요? 어디가 지금 단기 고점일까요? 분봉으로 오면 좀 명확하게 보이죠. 나스닥 분봉은 뭐 많이 보여드려서 아마 다들 여러분들 익숙하시겠지만은, 이 지난번 요 자리입니다. 지난번 요 자리, 잭슨홀 미팅은 요 자리고요. 잭슨홀 미팅 하기 전날에 한번 먼저 시장이 훅 하고 빠졌었단 말이죠. 그 자리가 어디냐? 19,980. 예, 이거는 이제 분봉 기준으로 보면 19,980이고요. 그냥 나는 저 뒷자리 기억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2만 잡으시면 됩니다. 나스닥 100 선물지수 기준으로 2만 자리가 어떤 중요한 전고점에 해당한다. 2만 자리가 돌파한착이 되면은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른다 하더라도 지가 2만, 아까 구체적으로 19,980이라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를 넘지 못하면 그 자리 넘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쌍고점 만들면서 반등시 매도 전략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가는 거는 사실 지금 특별히 그렇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래쪽으로 지금 좀 향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주가가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아래쪽으로 찔찔찔찔 가는 건 맞잖아요. 그죠? 물론 아래에서 11선이니 21선이니 각종 뭐가 올라오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당장 약하잖아요. 일단 5일선도 장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모릅니다. 오늘 밤에 좀 회복을 해주면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제가 현재 녹화하고 있는 4시 43분 이 정도 상황에서는 이미 나스닥은 지난 하나, 둘, 셋, 넷, 그죠? 이미 지난 4거래일간 혹은 3거래일간 어떤 이 5일선에 관한 그런 테스트를 한 건데, 테스트 결과적으로 약하다. 그래서 매도 우위라고 제가 영상 초반에 설명을 드렸죠. 대부분은 지금 매도 우위의 상황이라고요.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합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다 팔으려고 하는 이런 힘이 조금 더 강한 상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축축축 처지고 있고, 사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렇게 대놓고 오늘 밤에 갑자기 이렇게 5일선 위로 훅 올라오는 이런 양봉,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이렇게 훅 상승시켜 놓고 만약에 오늘 밤에 이렇게 5일선 훅 안착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2만을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제 V자형 반등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그런 신호일 수 있죠. 그죠?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하셨죠? 분봉에서 보면은 이렇다고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우세한 상황이라고요. 그죠? 이렇게 주가가 축축축 처지고 있지 않습니까? 5일선을 못 넘어가서 몇 거래일 동안 5일선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구겨져 버린 거라고요. 그죠? 이 기울기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밤에 5일선을 확 안착을 해요. 그리고 오늘 잘 버텨요. 여기서 잘 버티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19,982만 자리를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런 거는 이제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면은 계속해서 V자형 반등의 연장이 될 겁니다.
V자형 반등의 연장이라면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V자형 반등 올라왔는데 가볍게 기간 조정하고 또 올라가는 거니까 상승의 목표치가 나스닥도 최소한 전고점까지 이렇게 열리게 될 겁니다. 이런 점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만을 자리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상승 마감을 아예 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이미 상승 마감을 어느 정도 해놔서 5일선 위에 올라타 버리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그냥 계속해서 그냥 2만이고 뭐고 넘어서 쭉쭉쭉 올라갈 가능성을 일단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러셀 지수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지금 제 생각에 이건 워낙 혼조하고 이래서 관심을 아예 좀 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러셀 지수 이런 건 일단 패스하고 저기 그 선물 이거는 저기 채권이죠. 사실 채권 시장이 엔비디아 실적하고 뭔 상관이냐 싶긴 한데 사실 얘도 좀 비슷합니다. 얘도 일단 매도 우위의 상황입니다. 이 10년물 국채죠. 얘도 전반적으로 매도 우위의 상황입니다. 비슷합니다. 얘도 그러니까 어딘가에 넘어가야 이제 더 랠리가 가능한 거죠. 그 어딘가가 어딜까요? 여기 있는 대략적으로 딱 보면 보이시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자리들을 넘어가면은 이제 그러면 얘도 계속해서 여기서 그냥 기간 조정하면서 더 금리가 확 떨어질 수가 있다. 금리가 떨어진다. 채권 선물이 올라간다. 금리가 떨어진다.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자리는 여기 분봉에서 잘 보시면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건드리는 이런 자리들이 있죠. 이런 자리들을 넘어가면 괜찮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시장이 상승 마감하냐 하락 마감하냐에 따라서 오늘 밤에 상승 마감을 해버리면 여기 단기 고점 있다라 말씀드렸잖아요. 상승 마감을 딱 해버린 상태에서 이렇게 단기 고점에 바싹 갖다 놓은 상황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돼 갖고 탁 하고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밤 벌써 마감이 하락 마감을 하고 부진해가지고 여기 단기 저항까지 단기 고점까지 이렇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엔비디아 실적이 이렇게 발표가 돼서 확 올라봐야 이런 건 아마 돌파 안착의 의미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초에 물론 이제 실적이 나오고 나서 움직임이 중요하겠지만은 아마 제 생각에 오늘 밤 이제 미국 증시의 움직임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마감만 봐도 아마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한국 증시를 좀 이제 볼까 합니다. 한국 증시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최약체 쪽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요. 코스피부터 좀 볼까요? 코스피 보시다시피 오늘 장 막판에 동시호가에 끌어올리더라고요. 비겁하게. 장 중에는 가만히 있다가 장 막판에 동시호가에 확 끌어올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인 겁니다. 얘는 이미 코스피도 사실 그렇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좀 축축축 처지기 시작했고 얘는 어디를 넘어가야 될까요? 얘는 어디를 넘어가야 되냐? 여기 371이죠. 선물 371점 얼마. 대략적으로 여기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넘어가야지만은 이 자리를 넘어가야 이렇게 V자로 계속해서 급반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일단은 마감이 이거는 별로 의미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건 의미 있는 매수세가 아니고 이건 그냥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축축축 쳐지는 거죠. 이건 그냥 이벤트 앞두고 그냥 어떤 저가 매수세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중요한 자리는 371 얼마다 라는 겁니다. 중요한 자리는 구체적으로 보면은 371점 딱 371이네요. 구체적으로 371입니다. 이제 그 자리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 넘어가면 이제 계속해서 좀 V자형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겠다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시장이 하락한다. 미국 증시 하락했고 미국 증시 하락 마감했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와서 하락까지 했다. 그럼 그냥 하락하는 건 그냥 그거는 특별히 이상한 거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아래쪽으로 좀 축축축 이렇게 좀 처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축축축 처지고 있어서 이건 특별히 아래쪽으로 가는 거는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코스닥 좀 볼게요. 코스닥은 조금 좀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게 이 분봉인데요. 얘도 사실 오래전부터 이렇게 축축축축축 처지고 있어가지고 얘는 구체적으로 딱 어디를 넘어가야지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좀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스피 같은 거는 선물 371이라는 자리가
명확하게 좀 보이는데, 근데 코스닥은 사실 그렇게 명확하게 좀 그렇게 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얘는 그 웬만큼 하루 이틀 막 네, 웬만큼 올라서는 일단 이거를 극복하는 것 자체가 좀 일단 쉽지는 일단 않아 보입니다. 이거는 일단 코스닥은 조금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든 간에 일단은 여기 5일선 안착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좀 보고 당분간은 일단 조금 좀 얘는 약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이게 그렇게 의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되돌리는, 이 모든 불안했던 걸 되돌리는 이런 급등을 하는 그런 상승이라고 볼 수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장대 양봉 한두 방으로 이거를 다 극복한다, 아래쪽으로 축축축 처지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조금 좀 일단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건 좀 보아가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그 대놓고 어떤 위험 신호 이런 건 아직까지 없다고요. 그죠? 분명히 아래쪽으로 축축축 처지고 있고, 그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옵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오늘도 보시다시피 이 저기 폭락은 꿈 깨라, 풋옵션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풋옵션들을 장 막판에 확 죽여버린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하여튼 참, 네, 그래서 뭐 대놓고 어떤 그런 위험 이런 건 일단 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하여튼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코스닥은 조금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긴 해요. 물론 이제 코스닥의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이런 게 오늘 좀 강하긴 했는데, 어쨌든 제약바이오도 뒷심이 좀 떨어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스피는 그래도 조금 좀 더 기회가 몇 번 상승으로 좀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지금 코스닥은 이미 이제 어떤 장기적인 추세가 이렇게 지금 좀 꺾여 내려오는 지금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죠? 고점과 고점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 낮아지고 이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그죠? 이 좀 조금 좀 경계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코스닥은 이미 그냥 뭐 세계 증시의 흐름이고 뭐고 간에 그냥 알아서 그냥 먼저 벌벌벌 기어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경계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저기 원달러 환율은 일단 반등 시도하고 있죠,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8월 26일 날 월요일 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마 단기 바닥을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 그런 이야기 뭐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엔비디아 실적이 뭐 조금 좀 뭐 부진하거나 그러면 뭐 아마 얘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주식이 좀 크게 빠지면 환율 오를 수 있으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뭐 부진하다 그래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주식이 빠진다라고 하면 아마 환율은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그 원달러 환율은 단기 바닥 정도 만들어 놨죠. 지난번 이 하락이 너무 급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게, 이번에 여기 1,400원에서 이 자리를 너무 못 넘어가지고 아예 이게 한번 훅 꺼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서 얘가 계속 죽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나, 얘가 이번에 훅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반등에 대한 목표치는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조금 달러를 매수할 수 있긴 있는데, 근데 예전처럼 다시 1,400원으로 올라가는 거를 쉽게 기대하고 여기서 달러를 매입하기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달러 약세가 좀 이래저래 좀 진행 중이긴 한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속 달러 약세가 진행되긴 일단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미국 경제가 좋다며요. 미국 경제가 좋고 그래서 금리도 25bp밖에 지금 못 내리게 생겼는데, 근데 뭐 그렇게 달러가 약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죠? 미국 경제 좋아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미국 경제 좋아진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이런 생각도 또 다시 한 번 더 해야 될지도 모르고, 다른 나라들이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최근에 또 국제유가도 또 찔끔찔끔 지금 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국제유가 올라가면은 또 그죠,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살아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다시 그죠. 지금 어쨌든 달러가 약세예요. 지금 달러가 약세. 달러가 계속 약하면 어쨌든 미국 인플레이션이 또 살아나는데 또 도움을 또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점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무튼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있고, 뭐 달러 캐리 투자를 뭐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돌고 있긴 있는데, 달러 약세가 계속 진행되긴 좀 부담스러운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 외환 시장은 일단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좀 박스권 흐름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달러와 관련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박스권, 달러가 더 이상 강해지기도 약해지기도 어려운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실 이런 종목들을 봐도 오늘 이제 장막판에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 사실 보시면 너무 약하거든요. 벌써 그 다른 나라, 그러니까 다른 뭐 나스닥이니 뭐니 이런 좀 강한 친구들, 제가 아까 그림판에 말씀드렸죠. 그래도 뭐 중간 정도 되는 이런 지수들은 그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나요? 61선까지 올라와서 혹은 여기서 버티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시 전저점 부근까지 지금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그렇게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하기가 조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도 그래요. 하이닉스도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은 반등이 좀 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올랐지만은 이걸 일단 좋게 볼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쪽에 지금 저항들이 좀 많이 있는 거고, 얘가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훅 내려오면서 보시다시피 이런 어떤 중기적인 60일 이평선 이런 것들이 아래쪽으로 이제 슬슬 이렇게 좀 기울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그죠. 지금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 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코스피 혹은 코스닥 이런 한국 증시 지수들은 지금 이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벌써 어떤 중장기적인 추세에 대한 고민을 지금 벌써 시작하고 있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앞으로 한 2달, 3달 정도는 한동안은 이제 위아래로 출렁 하면서 이 장기적인 추세를 좀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 미국 증시는 이 중강 이쪽에 속해 있죠. 그죠? 미국 증시는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지금 뭐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상승 추세에 대한 별다른 고민은 없습니다. 이번에 많이 빠졌지만 나스닥인데 이번에 많이 빠졌지만 회복도 괜찮고 이거 그래도 괜찮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지금 한국 증시는 이게 벌써 반등의 탄력이 벌써 이게 좀 많이 좀 안 좋아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쯤에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한국 증시는 벌써 여기 이제 그 뭐 대표적으로 어떤 중장기적인 추세, 장기적인 추세선이라 할 수 있는 뭐 241선 뭐 이런 거를 이제 쉽게 장기적인 추세선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기울기가 없고 지금 241선을 검증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벌써 와 있다, 뭐 그 정도로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약해가지고 얘네들은요, 어떤 장기적인 추세에 대한 검증이 벌써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과 비슷한 때가 언제일까, 언제를 보여드리면은 좀 설명이 좀 쉬울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저기 좀 찾아봤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그림들 있죠. 2018년 1월 달에서 그죠. 2017년 겨울부터 2018년 봄까지 있었던 이런 움직임들. 장기적인 추세선 이런 거 보이시죠? 여기 있는 추세선을 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선의 기울기를 여기서 무지하게 놓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런 과정이 먼저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그죠? 지금 그래서 한 번 아래쪽으로 쿵 한번 꺾었고, 물론 이 정도로 타격이 없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쪽 부근에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중기적인 추세선들까지 지금 꺾여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좀 위기의 상황이라, 여기서 벌써 장기적인 어떤 그런 추세를 좀 검증이 시작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암울한 내용인 거죠. 조금요. 좀 다소 암울한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그래요. 그죠? 오랜 시간 동안 결과적으로 이 분홍색 선 요거를, 여기는 진한 분홍색 선을 놓고 진한 분홍색 선 위에서 몇 달, 아래에서 몇 달 동안 검증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기울기를 합의를 봐서 이렇게 꺾어낸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미 우리는 어쩌면 이런 합의 과정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어떤 이런 변환 과정 이런 데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이런 큰 장기적인 이평선들의 기울기가 결정이 되는 어떤 그런 테스트가 벌써 진행 중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테스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다지 그 긍정적인 게 아니죠. 이런 건 테스트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테스트를 지금 벌써 하고 있다라는 게 좀 굉장히 좀 씁쓸한 부분일 수 있죠.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이미 어떤 방향성에 대한 합의는 벌써 좀 본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한 보라색 선이 벌써 이게 아래쪽으로 기울기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고개를 벌써 숙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벌써. 그러니까 이미 얘는 합의가 거의 뭐 끝나가는, 이미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미 합의가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합의가 끝났다. 뭐 이평선이 이렇게 뭐 아무리 장기적인 하락 추세 중에서도 이렇게 뭐 훅훅훅 올라오는 이런 상승으로 먹을 수 있는 기회들이 뭐 물론 많이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일단 장기적으로 뭐가 이렇게 벌써 꺾여간다는 거, 이런 거 자체가
일단 좀 안 좋긴 한 거다. 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에서 그 아까 거기에 해당했던 그 선이 여기 파란색 진한 선이거든요. 오늘 그 파란색 진한 선에 다시 터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선이니까 여기서 뭐 양봉이 나오고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벌써 꼬름한 겁니다. 이거 자체가 장기적인 추세를 벌써 검증을 하고 있다. 물론 그래서 앞으로 한동안 조금 더 상승하고 뭐 이럴 시간이 있긴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게 장기적인 건강이 매우 안 좋아진 그런 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닉스도 좀 그럴 수 있어요. 하이닉스도 지금 이런 어떤 장기적인 추세선을 이제 검증을 하는 뭐 근데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좀 낫죠. 훨씬 힘이 강했던 종목이니까 조금 나을 수 있는데 힘이 급격하게 지금 빠지는 모습이라 이렇게 지금 고점이 낮아지는 좀 뭐 물론 이게 설마 이런 기울기로 계속 빠지지는 않겠죠. 지금 당장은요. 근데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조금 좀 위험할 수 있다 싶습니다. 다 말씀을 드렸고요. 2차 전지 친구들 오늘 하여튼 좀 부진했고 제약바이오들이 그나마 조금 좀 괜찮았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약바이오도 오늘 뭐 보시면 하여튼 코스닥 쪽에서 이 코스닥 지수 자체가 흐름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오늘 제약바이오 친구들도 대부분 그런 큰 힘을 쓰지 못했다라는 거고 제약바이오도 코스피의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1.8%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나니까 하여튼 그 중요한 거는 그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어디를 봐야 된다. 그 라인 그리고 오늘 밤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런 거에 대한 의미 그런 거를 좀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다 드려봤습니다. 나머지들도 대부분 뭐 다 비슷하겠죠. 그죠?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비슷할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에서 이제 공통점들을 찾아가지고 스스로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일단 거의 뭐 맛이 좀 가고 있어서 뭐 이거는 홍콩 지수 이런 거 기준으로 좀 볼까요? 홍콩 지수도 대략적으로 보이시죠, 그죠? 홍콩 지수도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어딘가가 단기 고점이죠, 그죠? 여기 어딘가가 이걸 이제 실적 발표로 해서 넘어가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넘어가면 이제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거고 삼각 수렴형으로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죠. 이 자리 넘어가면 많이 오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 홍콩 지수도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마 5일선을 깼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도 지금은 당장은 매도세가 조금 더 센 상황입니다. 이런 점은 좀 안 좋은 점. 일본 증시는 보시다시피 뭐 거의 엄청나게 그냥 강합니다. 오늘도 상승 마감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일본 증시는 뭐 좀 괜찮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본 증시가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여기가 저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 선 잘 꺼졌네요. 이날 종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 31일 종가 이 자리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 넘어가느냐 마느냐 그 여부를 잘 보시면 되겠죠. 뭐 나머지는 다 본 것 같고 유럽 증시, 독일 증시 한번 볼까요? 독일 증시는 전고점이죠. 지금 전고점 자리에 벌써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고점 자리에 해당하는 이 자리 여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안착할 수 있겠느냐 여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여기에 뭐가 있긴 있네요. 그죠? 여기 이 자리 대략적으로 여기가 어떤 매물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물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이제 잘 넘어갈 수 있느냐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해서 이제 그런 점들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리를 넘어가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겠는데 근데 이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나? 하여튼 이렇게 올라가면은 정말 많이 오를 수 있긴 있을 겁니다. 대단한 증시네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밤 중요한 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중요하고 내일 아침에까지 좀 중요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거가 예상이 될 때는 이제 현금 비중이 좀 높아서 어떤 쪽으로도 좀 대응할 수 있게 좀 여유를 남겨놓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